번째 발표는 DID를 이용한 탈중앙화 IoT 플랫폼 설계이고요. 강원태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탕화면 받아주시죠? 아, 예, 맞습니다. 그건가요? 제가 드릴게요. 혹시 이거 내릴 수가 없나요? 아,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바로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DID를 이용한 탈중앙화 IoT 플랫폼 설계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부산대학교 강원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IoT 플랫폼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요소입니다. 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됐냐면 우선 AI의 등장이 가장 큰데요. 이제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실 기존에 자동화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려면 이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IoT 장치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IoT 장치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수신받아서 어떤 동작할 수 있게 되는 특정한 디바이스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IoT 장치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있겠죠. 스마트 시티는 이제 ICT 인프라의 총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스마트 시티에서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이 있을 것이고 이 IoT 디바이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을 받게 되고 그런 데이터를 수신받은 IoT 플랫폼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추적을 해서 그 자가학습까지 이루게 되는 형태를 띄어서 자율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제반적인 신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IoT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부분들은 IoT 디바이스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IoT 장치들이 수백만 개가 있는데 스마트 시티에 이런 것을 관리를 이제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IoT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oT 플랫폼에 대해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IoT 플랫폼은 그 IoT의 중요성이 주목받은 이유로 굉장히 많은 표준 플랫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M2M이라든지 OCF, 왓슨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 IoT 플랫폼들이 손쉽게 IoT 장치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근데 이 IoT 플랫폼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그 표준 IoT 플랫폼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oT 장치들은 해당 IoT 플랫폼에 대해서 종속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이런 종속적인 특성을 띠는 한계점 때문에 IoT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실현에는 약간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조금 타파하고자 저희는 DID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IoT 표준 플랫폼들이 서로 상호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DID라는 컨셉을 사용을 했는데요. DID는 아까 김영규 연구원이 잠깐 설명을 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 등에 대한 증명 관리를 할 수 있는 신원 체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여러 가지 신원 관리 플랫폼이 있을 거고 그런 신원 관리 플랫폼에서 나의 개인 정보나 인증 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DID 기반의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개인이 스스로의 신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신원 관리 체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암호학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3기관의 통제 없이도 블록체인에 참가하는 참여자를 통해서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ID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지속성, 탈중앙성, 휴대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있을 건데요.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외부 환경의 변화 없이 자신의 신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탈중앙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구글, 네이버 같은 중앙화된 그런 플랫폼 제공자 없이 이제 블록체인 참여 노드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할 때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 스스로 신원 정보를 선택 후 내가 필요할 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원 정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시적인 나의 동의 없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나의 정보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ID에서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DID는 일종의 식별 체계입니다. 식별 체계인데 이제 DID 다큐먼트라는 걸 통해서 URI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DID 스킴이 있고 DID 메서드가 있고 DID 메서드 스페시픽 스트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킴 같은 경우에는 이 URI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떤 자원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명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제이슨 LD 형태로 이미 그 사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DID 다큐먼트라는 것이 어떤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어떤 저장소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그리고 서버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인디 그리고 메타디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DID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라는 것은 사실 이런 DID가 어디에서 동작하게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명시하는 부분이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스페시픽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 DID가 동작하는 플랫폼 내에서 이 DID가 가지게 되는 일종의 식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ID와 DID 다큐먼트는 이제 DID 다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DID와 DID 다큐먼트는 세트로 생성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DID 다큐먼트가 생성이 되고 나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DID 다큐먼트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DID라는 식별자를 통해서 유저 A의 DID 다큐먼트를 필요에 따라서는 유저 B가 이 DID만으로 그 유저 A의 DID 다큐먼트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D 다큐먼트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DID 다큐먼트는 DID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W3C라고 해서 그 DID 표준 문서를 W3C에서 이제 그 DID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DID 표준 문서를 5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텍스트인데요.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DID 다큐먼트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ID, Public Key, Authentication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떻게 동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JSON LD 형태로 다 사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D 같은 경우에는 그 ID를 통해서 식별되는 객체의 DID가 입력된다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 DID 다큐먼트에 소유자의 DID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릭 키 같은 경우에는 이 DID가 내 거라는 거를 인증해주는 그 여러 가지 디테일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퍼블릭 키라든지 그리고 그 퍼블릭 키가 어느 기관에서 발급해진 것인지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쓴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센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퍼블릭 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인증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 DID 다큐먼트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ID 키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실질적인 이 DID 다큐먼트를 통해서 상호작용될 수 있는 엔드포인트들이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DID 및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표준 IoT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는 이종 IoT 플랫폼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각각의 IoT 장치들을 블록체인 노드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 IoT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IoT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IoT 플랫폼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IoT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를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명시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네트워크가 그 독립적인 별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동작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은 블록체인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IoT와 관련된 것은 기존의 IoT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동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IoT 플랫폼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는 기존의 IoT 표준 프로토콜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호작용은 DID 기반의 식별 체계가 블록체인 인터페이스로 동작하게끔 해서 서로 다른 이종 IoT 플랫폼도 이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oT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자면 이 IoT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인터페이스와 IoT 플랫폼 클라이언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원장, 블록체인 프록시라는 것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블록체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D 다큐먼트 및 트랜잭션 정보들이 처리된 값들이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DID 기반의 통합 식별 체계를 관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프록시 안에는 ID 변환자와 디바이스 정보 조회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ID 변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IoT 장치에 대해서 존재하는 기존 식별자를 DID 기반의 식별자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 조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DID 리졸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DID 기반의 식별자를 통해서 엔드포인트로 DID 다큐먼트를 조회해서 엔드포인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oT 플랫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1M2M이나 OCF, 왓슨과 같은 여러 가지 기존 표준 IoT 그 플랫폼 프로토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런 IoT 프로토콜을 수행시켜주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의 흐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존 IoT 플랫폼 식별자들이 있고 저희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되면 ID 변환자를 통해서 기존의 식별자들이 DID 형태의 식별자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DID 기반의 식별자는 DID 리졸버를 통해서 DID 다큐먼트를 반환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DID 리졸버라는 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디바이스 정보 조회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된 DID 다큐먼트들은 IoT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DID 다큐먼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가서 필요한 동작들을 수행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ID 기반의 IoT 장치 등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IoT 플랫폼 장치 A가 있을 때 해당 플랫폼 장치 A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의 형태는 어떻고 식별자는 뭐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블록체인 프록시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IoT 장치의 정보들을 가지고 DID 다큐먼트를 생성하게 되고 그 DID 다큐먼트에 매핑되는 DID도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은 블록체인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발급된 DID를 이제 다시 장치에 리턴을 해주게 됨으로써 이제 DID를 통해서 DID 다큐먼트를 통한 이제 이종 IoT 플랫폼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이제 DID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종 IoT 플랫폼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절차를 정의를 했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구현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검증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뭐 IoT 플랫폼 간의 이제 연계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DID를 사용을 네. 제가 인증을 하고 싶은 네. 기간이라고 네.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개의 그 디바이스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너무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네. 개인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거든요. 네. 이 부 네. 이제 아까 항만 시스템이랑은 달리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부분에서 수집이 되는 상황은 네. 월등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능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여기서 보시면 IoT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아예 그 기존의 그 IoT 플랫폼 그러니까 IoT 플랫폼에 있는 프로토콜들을 통짜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IoT 플랫폼이 쓸 수 있는 프로토콜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 당장 스마트 시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유관기관들이 각자 IoT 플랫폼을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통합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이 각각 이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 서로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식별체계 및 그 하나의 브릿지 모듈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IoT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나 트랜잭션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것을 매핑해주는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의 DNS 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DID를 통해서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날렸을 때 서로 다른 기관이 그런 DID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 오퍼레이션을 날려서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브릿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게 브릿지 플랫폼을 구성을 하더라도 서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그 프로토콜의 규격이 조금 다른 부분은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유연하게끔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이제 쉬는 시간에 깊은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강원대 연구원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